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차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가을비가 계속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서 특히나 을씨년스러운 그런 기분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환절기라고 그러는 거죠. 각별이들 스스로 몸을 좀 돌보셔야 하겠습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대장동 게이트가 돼가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허무맹랑한 이런 진행 과정, 여기에 대한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참 이해하기 어렵게 시간을 끌고 지지부진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증거를 발빠르게 사라지기 전에 먼저 다 확보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러저러한 설들만 놔두는 사람들만 불러다가 그들 진술이나 받고 그리고 그 진술 맞추기나 하고 그 진술이라는 건 사실은 나중에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거고 지금도 이미 그런 증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완전히 자기 혼자 조작한 거예요 라든지 우리가 짜고 그렇대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자 해서 했던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런 말들로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술에 의한 진술, 여기에만 매달리고 객관적 증거를 찾아가는 이런 노력, 그런 모습은 잘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정말 그렇게 수사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그런 거냐? 이 얘기를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은 어떠한 행정이라도 반드시 거쳐가는 정해진 순서를 가지고 진행되는 거죠. 맨 처음에 기한 책임자가 기한을 하면 그럼 결제자들 결제 과정을 거쳐서 다 검토가 이루어지고 최종 결제자가 결제를 하지요. 그래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결제된 내용에 대해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행되는 과정에는 조직상의 감독 권한을 가진 쪽에서 지속적으로 그 사업에 그 기한 내용의 시행 과정을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 상황도 다 기록이 되지요. 그래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다 종결이 되면 그러면 반드시 최종 검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준공검사를 비롯해서 검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전부 결제 과정을 동반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종결을 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종결이 된 뒤에는 그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피드백의 과정을 또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는 내부 감사도 받아야 하고 외부 감사가 필요한 경우엔 외부의 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관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이와 같은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행정적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개발 사업입니다. 당연히 이 과정을 다 거쳐야 하고 그 과정마다 엄격한 법령의 규정이 다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복잡한가요? 누가 애초에 왜 이 계획을 했는가? 이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누가 기한 책임을 지고 기한했으며 누가 이것을 최종 결제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는 단계마다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그 각각의 세부적 기한은 누가 했고 그 결제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하나 그 순서대로 추적만 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들이 작성한 이러한 진행 과정과 관련된 기한 서류를 비롯한 증빙 서류들은 법정 기한 동안은 반드시 보관을 하게 돼 있지요. 그거를 훼손시키면은 큰 죄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 쫓아가는 게 왜 그렇게 힘들죠? 그게 다 증거죠. 그게 증거 서류입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얼마를 가져왔고 누가 한 거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공무원들이 진술해야 돼요. 근데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불려갔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가 처리한 내용을 진술하고 그 관련 증빙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제출받고
그러면 증거 확보가 쉽게 끝납니다. 뭐가 그렇게 어렵나요? 게다가 이 돈을 이제 해먹었니 안 해먹었니 난리를 치는데 그 사업을 진행한 사람들 전부 대한민국의 법인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인 조직은 법에 의한 회계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증빙을 다 붙여서 가지고 있어야죠. 당연히 국세청에 신고했을 겁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그 신고 내용을 다 분석했겠죠. 그 내용만 추적하면 얼마의 이익이 남아서 그 이익을 어떻게 배분했는지 그거 추적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렵죠? 그게 무슨 자술이 필요하고 그게 무슨 녹취록이 필요하고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얘기 그게 왜 그 사실을 규명하는 데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쉬운 길 놔두고 이렇게 어려운 길로 나중에 이게 1심, 2심, 3심 갈 때 다 무용한 뒤에 가서 뒤집어질 수 있는 얘기들 수집하는 여기에 이렇게 골몰하는 모습 왜 그렇게만 가고 있는 거죠? 왜 쉬운 길 놔두고 애들러 가려고 하는 것 같이만 보이느냐? 여기에 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과정 모든 것의 최종 결재권자는 분명히 한 사람밖에 있을 수 없죠. 전결 과정에 의해서 전결할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 총괄을 하는 데 있어서의 최종 결재권자는 당연히 당시의 시장이었을 것이고 그것을 사후 감독하고 위에 감독관청으로서 감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도지사지요. 왜 그 과정을 쫓아가서 밝히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직 현직이네요. 안 내려놨으니까. 대통령 후보로 일단은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검경이 그 다음 과정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시종일관 이제 언론에서는 종주목을 댈 테고 무언가 국민들에게 하는 모습은 보여야 될 텐데 그러면 술래잡기 한없이 할 수 있죠. 이 사람 거 이렇게 진술이 나왔는데 이 사실을 확인하려니까 또 이쪽에서 이렇게 딴 얘기해서 또 이걸 확인하려니까 이거 술래잡기 시간 끄는 거 그 일도 아니죠 뭐. 대한민국 검찰이 그런 거 한두 번 해봤습니까? 사실 검찰개혁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법대로 하라고 검찰개혁을 하라고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인데 이상하게 흘러가 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원위치로 돌아간 검찰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나요? 이제 그 술래잡기 대통령 선거까지 시간 끄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가요? 원래 법원 검찰에서 진행되는 일이라는 게 송사라는 게 시간 얼마든지 끌고 무지하게 시간 걸리는 거 독자분들도 다 아시고 계시지 않나요? 조국 사태라고 하는 그 일가에 대한 수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고 그 지금 재판 과정은 얼마나 늘어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 시간이 얼마가 걸렸습니까? 대통령 선거 앞으로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시간 끄는 거 그 일도 아니겠죠. 먼저 이렇게 행정 절차에 주목해서 증거부터 확보하고 그것에 의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죠. 나중에 1심, 2심, 3심 가서 확정돼야지 범죄다. 이것보다 명백하게 1심, 2심, 3심을 가봐도 사실이 다 드러나 있으면 그러면 그만 아닙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구속까지 시킬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계속 우길 겁니다. 나는 아니다. 그래서 1심, 2심, 3심 다 가야만 최종 확정이 되니까 나는 옥중 출마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왜 옥중 출마한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민주화 투쟁하다가 그럼 그런 사람도 있고 만델라 같은 이제 케이스가 되려고 그런 글쎄요, 그걸 연극이라고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태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런 행태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미 증거가 명백해서 이거는 요새 유행하는 말로 빼박이다. 이렇게 돼 있다면 옥중 출마한다고 해서 되도 않을 것이고 그런 생각조차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과정을 만들어야 하는 게 지금 이 사건을 둘러싸고 검경이
또는 정부가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입장 아닐까. 그렇다면 먼저 무엇부터 해야죠? 검경 수사 뭐 같이 병행하는 것도 뭐 좋지만 둘이 간섭하지 말고 감사원 전폭적으로 투입해야죠. 지금 뭐 일부 부분적으로 뭐 하고 있고 앞으로 투입되려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얘기 가지고 안 되죠. 전적으로 투입을 해야죠. 그리고 국세청이 왜 이 사건 다루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거기서 걷어들였어야 하는 법인세만 해도 얼마일 텐데. 게다가 이 돈을 부당하게도 이렇게 막 가지고 갔다면 상여처분하든지 해서 소득세로 걷어들여도 세금을 얼마를 걷어들여야 될 텐데 왜 손 안 대죠?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하고 국세청이 우리나라의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증거 확보하고 그거를 검경에 넘겨주면 그 다음에 검경은 기소 유지를 하기 위한 증거의 보충, 형사소송법상에 필요한 보충, 이거 하면 되지요. 왜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투입된다면 이거 한 달 걸릴 일이 아니죠. 정리하는데. 우리는 원전을 축소하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원이 그것을 특별 감사를 했고 그것이 검찰로 넘어가서 지금 대전지검에 지금 묶여 있습니다만은 김호수 이 검찰이 이 문제를 쥐고 그냥 있습니다만은 명백한 증거들 다 확보됐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봤지 않습니까? 왜 이 경우에는 그러면 안 되죠? 참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야당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금 대선에 나와 있는 후보들 거기에 법 전문가 심지어는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도지사 해봤잖아요. 행정 어떻게 하는지 모르나요? 무슨 5개의 점이 있다 이런 무슨 그거 비행정적인 얘기 그런 얘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행정을 해본 사람으로서 행정 전문가답게 접근하고 그걸 촉구해 나가야죠. 왜 안 하죠? 정말들 실력이 그렇게 없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행정의 조리를 정말로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검경은 그런 행정적 절차 쫓아가고 이런 거에는 그렇게 능숙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문제 있을 때마다 여기저기서 전문가들 끌어들이고 관계기관에서 전문가들 이제 보충을 받고 지원을 받고 이래서 하는 건데 이 경우에 왜 도대체 그들의 그런 모습 그러고 있다라는 얘기가 안 들리죠. 만일 그러고 있다면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렇게 무슨 여기저기서 심지어는 지금 국정감사 하는 데까지 나와서 뭐 내가 잘못했는데 앞에 국힘 너희들이 한 걸 내가 바로잡은 사람인데 나 표창은 못 줄 망정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기한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그것만 보면 국힘의 문제인지 누구의 문제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조사가 깊이 들어가고 있다면 그가 아무리 요설가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의 발뺌과 그런 식의 놔둘겁게 대응하는 이런 행태는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관계 공무원들이 전부 줄줄이 들어가서 엮일 거고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목숨 걸 일이 있겠습니까? 충성을 하더라도. 그리고 야당의 국회의원과 대선 후보를 하겠다고 나온 양반들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이 맥을 딱 잡아서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할 이야기를 해줄 사람들 그대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짜로 옥중 출마를 하게 만들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대한민국의 희망은 싹이 틀 수 없습니다.